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운육기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5와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주운동은 5, 6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구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5대양 6대주가 있고 인간은 오장육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바로 지구의 5대양 6대주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주화시킨 게 바로 그래서 구성 요소가 된 게 인간의 오장육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주팔자를 얘기할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공전궤도의 완성처.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연은 공전의 주체다.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전의 궤도다. 궤도. 그 다음에 일은 뭐냐면은 자전의 주체다. 자전 주체.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전의 궤도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명리학을 공부할 때 격국론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격국. 명리학에서 내 사주팔자가 어떠한 특성, 어떠한 격식을 갖추고 있는가. 자,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이 격식을 뽑아낼 때 이 월에서 뽑아냅니다. 월에서. 요게 즉 이 사람의 팔자가 어떤 식의 격식을 갖추고 있는가에 가장 중점된 그 글자가 뭐냐면은 요 월의 무자라고 하는 요 자자가 가장 중점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지구에 대비해서 회전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공전궤도, 큰 대회전의 변화의 위치에 있느냐가 이 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격국을 뽑을 때 월에서 뽑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은 명리학 고전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 중에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격국을 정할 때 그러니까 이 월에서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왜 월에서 그 규칙을 뽑아내는지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의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월이라고 하는 게 공전 궤도이자 대회전의 그 좌표값이라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월일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연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을사라고 하는 글자인데, 연이라고 하는 것은 초년에 해당하고, 보통 사주팔자를 풀이할 때, 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기에 해당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년기에 해당하고, 시라고 하는 것은 말년, 노년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보통 시간의 흐름이 이 연에서부터 시로 이렇게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이제 시공간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12월 10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10일입니다. 10일.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글자를 개축이라고 하는 글자로 쓴 건데, 지금 현재가 오전 10시지 않습니까? 오전 10시. 우리가 이제 요걸 공부하는 시점의 시작점이 오전 10시인데, 0시부터, 지금 오전 10시지만, 이따가 오전 11시가 됐건, 오후 1시가 됐건 오후 2시가 됐던지 간에 0시부터 23시 59분까지는 10일 소속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따가 3시가 되더라도 10일 안에서 바뀌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맞죠? 네. 3시가 됐건 4시가 됐건 여전히 10일이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10일이지만 1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가 바뀌어서 내일 11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12일이 되더라도 여전히 12월 소속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는 월의 소속이죠. 소속. 0시부터 23시 59분까지는 10일의 소속. 그 다음에 현재 12월인데 12월이 됐건 지금 마지막이지만 1월부터 12월까지는 25년 소속이니까 여기 소속이죠. 그쵸? 그래서 네. 결국에 뭐냐면, 아무리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1 소속이고, 그 다음에 1에서는 아무리 바뀌어봐야 월 소속이고,
월에서는 아무리 날고 겨워서 바뀌어봐야 연 소속이라는 걸 의미하니까 시공간의 크기를 보면 어디가 제일 큽니까? 연. 연. 연이 제일 크죠. 연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연이라고 하는 자리,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시공간의 크기를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그래서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는 시공간의 크기를 여기에 그대로 대비시켜서 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국가 자리가 된다. 국가. 크게.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자리가 된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 자리가 된다. 개인. 그 다음에 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가 된다. 소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연이라고 하는 거, 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전 주체가 되고 월이라고 하는 것은 공전 궤도가 되니까 연월은 공전에 관련된 애들이죠. 그쵸? 우리 선생님들. 그새 안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전은 대회전. 그러니까 우주 운동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자전은 소회전이다. 작게 도는 거. 그 다음에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도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전은 아무리 365일을 돌아야 공전 한 바퀴죠. 그쵸? 그러니까, 연월이 대회전, 그 다음에 일은 자전의 주체, 그 다음에 시는 자전의 궤도라고 했으니까 요 일시는 소회전이다. 소회전.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살짝 좀 지우고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요쪽 애들은 대회전. 요쪽 애들은 소회전입니다. 소회전.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우리가 사주팔자를 나중에 해석할 때 우리 선생님들 MBTI 혹시 해보셨어요? MBTI? 우리 이혜경 선생님 MBTI 본인 거 아세요? 네. 우리가 MBTI 할 때 이렇게 그 설문지에다 자기 거 막 써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뭐 자기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MBTI가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주팔자는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사주팔자가 무속과 결부되면서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도 사주팔자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무속과 결부되면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약간 점처럼 많이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주팔자 이 명리학은 완벽한 과학입니다. 과학의 과학. 이게. 실제로 제가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아까 MBTI 제가 여쭤봤지만 원래 사주팔자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MBTI보다 거의 1000배, 10,000배 이상 더욱더 분석적이고 도식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주팔자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회전이라고 하는 게 큰 회전을 얘기하고 큰 공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월과 그다음에 일시는 작은 회전, 자전궤도 자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소회전이라고 했으니까 변화로 얘기하면 어느 쪽이 더 크죠? 연월과 일시 중에 어디가 더 큽니까? 연월. 연월이 크죠? 이건 크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돌 때 계절이 바뀌죠. 사계절. 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보통 하루 중에 밤이 추운가요? 낮이 추운가요? 밤. 밤이 춥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밤도 덥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추위를 결정하는 것도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완벽히 추우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더 극심하지 않습니까? 오전과 밤보다는. 그쵸? 여름과 밤의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그러니까 그 추위의 기후의 변화가 훨씬 더 그러니까 심하고 오전과 밤은 기후의 변화가 여름의 오전과 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없죠. 밤도 여전히 더우니까. 마찬가지로 이 공전 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절을 다룰 만큼 굉장히 큰 변화를 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월이 공전 궤도고 이 월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계절의 변화를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실제 그 사람의 팔자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변화할 건가를 갖다 끄집어낼 때
이 공전 궤도의 이 대회전의 변화를 따라서 그 사람의 월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자, 이 원월이라고 하는 게 공전 궤도니까 여기는 대회전이라고 했고 일시라고 하는 것은 자전과 자전 궤도니까 소회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사주팔자는 굉장히 도식적이고 분석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와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가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가가 완벽히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회와 개인 중에 아까 제가 시공간이 뭐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사회. 사회, 연. 사회, 사회. 사회. 그쵸? 그럼 네. 우리가 요거는 공적인 영역이고 요쪽엔 사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개인 사니까. 네. 그럼 사주팔자를 풀이할 때 공적인 영역을 이 사람에 대해서 해석하려면은 연월과 일시 중에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연월. 연어. 연월. 그렇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그 원리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원리가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큰 대회전이냐 소회전이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